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찰 캅이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캅이 되고 싶네요. 91번째 카푸 채널 컨텐츠는 안도 다다오의 명화의 정원입니다. 사실 명화의 정원에 대한 이야기는 90년대 후반에 여기를 다녀온 친구들에게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부끄럽게도 이곳이 도쿄에 있다는 것은 한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때 친구들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데 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필름 카메라 시대였기에 사진을 충분히 못 찍어서 그런지 명화의 정원 경사로 느낌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고 짝퉁 같은 그림들만 걸려 있어서 이런 건축을 왜 했는지 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여기 명화의 정원에 전시된 벽화들은 유명한 작품이긴 하지만 결국 짝퉁에 불과하잖아요. 물론 이런 명화들을 사진 재판 기술을 이용해 독일의 판의 전사에 변색인의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게 뭐 대수인가요? 그런데 참 우습게도 이 명화의 정원은 제 박사 논문에서 중요한 분석 대상 건축이 됩니다. 그 이유는 명화의 정원을 소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명화의 정원을 거닐러 가볼까요? 명화의 정원이 있는 교토는 일본의 천년 수도였습니다. 옛날 교토의 중심은 여기 있는 교토고쇼이고 교토고쇼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시면은 바로 여기에 명화의 정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글 스트리트 뷰로 한번 봐야겠죠? 답사를 갔을 때 차를 렌트해서 가서 바로 저기에다 주차했습니다. 그리고 명화의 정원 입구는 바로 이쪽입니다. 구글 지도로 좀 더 확실하게 볼까요? 바로 교토의 중심 영역입니다.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교토고쇼이고 서측에는 니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은각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명화의 정원은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명화의 정원이 위치한 위성지도입니다. 주차장이 바로 길 건너편에 있어서 차에서 내려 접근하기 편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나와 길을 건너가면 바로 명화의 정원 입구가 나옵니다. 명화의 정원 앞 광장입니다. 여기 답사를 갔던 날이 장날이었습니다. 정말 장날이요. 바로 명화의 정원에서 프리마켓이 열렸습니다. 덕분에 명화의 정원 입장이 무료였습니다. 이런 날도 있어야죠. 명화의 정원이 좀 복잡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원래 명화의 정원은 여기서 입장권을 구매하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날은 그걸 경험할 필요는 없었죠. 티켓 오피스가 여기고 앞에 바로 명화의 정원 입구가 있습니다. 바로 저기가 티켓 오피스입니다. 관람료가 무료라서 좋기는 했는데 명화의 정원의 통로를 천막 가게들이 점령하고 있어서 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네요. 여기가 명화의 정원 1층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통로를 프리마켓 천막들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런데 살만한 물건은 별로 없더라고요. 명화의 정원은 주 통로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수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수공간들은 명화의 정원이 지상 1층, 지하 2층의 모두 3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공간들도 3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래 명화의 정원 하면 여기 사진이 제일 먼저 나오던데 바로 1층의 서쪽 수공간 바닥에는 모네의 수련 아침이 잠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마켓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인지 잘 인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일본인들의 모내사랑은 정말 대단하네요. 명화의 정원은 남북으로 길게 통로와 바닥 슬라브들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를 위해서 통로와 바닥 슬라브 중간에 거대한 노출 기둥과 보, 그리고 가벽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명화의 정원이 유명해서 그런지 구글 스트리트 뷰로 이렇게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아까 전 보여드렸던 지상 1층 통로 부분입니다. 이 좁은 데다가 천막을 쳐서 프리마켓을 하다니요. 저쪽이 보이는 것이 바로 중간 부분에 있는 가벽과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또 십자가네요. 대단해요, 안도. 1층 통로의 중간에서 동측 가벽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1층 수공간이 지하 1층으로 꺾여서 폭포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저 가벽의 창도 또 십자가이네요. 이 정도면 안도의 종교가 기독교인 게 확실한 게 아닐까요? 1층 통로가 명화의 정원 대지 가운데를 지나가기 때문에 서측의 반대쪽에도 이렇게 1층과 지하 1층 수공간이 단이 생겨서 폭포 공간이 생겨납니다. 만일 저 광장에 프리마켓 천막만 없었으면 모네의 수련이 좀 더 확실하게 느껴졌을 텐데요. 이 좁은 공간에 프리마켓을 여는 이유도 정말 모르겠네요. 1층 통로를 쭉 가면 남쪽 끝에 캔틀레버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즉 램프가 나오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 스트리트 뷰로 나머지 1층 통로를 한번 더 지나가 볼까요? 저기 보이는 것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이고 바로 이쪽이 그 남쪽 끝에 코너입니다. 이쪽으로 돌아가시면은 저쪽에 바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가 나옵니다. 92년도 유럽 답사 때 천지창조를 직접 보았는데 지금 명화의 정원은 1층 통로에서 위치해서 천지창조를 볼 수는 없기에 진짜 천지창조의 벽화보다 여기의 짝퉁 천지창조의 벽화가 훨씬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천지창조가 실내에 있는 벽화인데 이렇게 밖에 있으니까 색조의 느낌도 좀 다른 것 같고요. 짝퉁은 짝퉁이죠. 이제 제가 명화의 정원을 제 박사 논문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이유가 되는 공간이 바로 나옵니다. 바로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입니다. 바로 이 경사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사가 밋밋할 줄 몰랐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뭐 그렇게 밋밋하니까 양측에 있는 그런 벽화나 그림들을 갖다 감상하기 편했겠지만요. 다시 1층 남쪽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1층 통로도 경사로로 구성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지더라고요. 정말 실망했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에서 명화의 정원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경사로를 통해서 수평과 수직 동산이 결합된 사례로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사로가 겨우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하나밖에 없다니요. 여기는 경사가 되어 있기에 다행히 프리마켓 천막 상점들이 배치가 안 되어서 벽 쪽에 있는 벽화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하지만 모두 상계층의 바닥 슬라브와 경사로를 가벽을 겹쳐서 만든 열린 공간을 통해서 디자인한 것은 멋져 보였습니다.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부하 직원들을 닥달해서 모델을 만들게 했을까요? 경사로를 내우면 지하 1층이 됩니다. 북쪽 끝에 가운데 있는 가벽을 돌아가면
긴 삼각형의 바닥 슬라브 모양을 하고 있는 지하 1층 바닥이 나옵니다. 여기가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의 북측 끝자락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도셔서 다시 이쪽으로 통해서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지하 1층으로 가는 긴 통로가 나옵니다. 옆에는 중국의 청명상하도가 전시되어 있는데 답사를 갔을 때는 천막 때문에 못 보았습니다. 다시 제 사진으로 돌아오면 여기가 경사로의 북쪽 끝입니다. 이쪽에서 다시 서측 가벽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십자가 창에는 유리창이 끼워져 있네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하 1층의 북쪽 코너 공간입니다. 이제 지하 1층 주공간을 한번 두루두루 구경해 볼까요? 삼각형 바닥 슬라브의 남측으로 가시면은 모서리 쪽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벽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공간이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최후의 심판을 관람하는 포인트 뷰라고 하는데요. 천막 때문에 구경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가시면은 지상 1층으로 나가는 출구 경사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1층 통로를 한번 훑어볼까요? 여기는 지하 1층의 출구 경사로 근처입니다. 보이시죠? 지하 1층 주공간을 가득 메운 천막들이요. 정말 천막 때문에 놓친 것들이 많네요. 아까 전 넓은 쪽이 지하 1층의 동측입니다. 서측으로 한번 건너가 볼까요? 저기 보이는 나란히 남서측 방향으로 쭉 뻗어져 있는 가벽이 바로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서측의 지하 1층의 수공간에는 최후의 만찬이 또 전시되어 있네요. 솔직히 이런 르네상스 시대 작품 말고 현대 회화를 여기에 전시해 놓았으면 더 돋보였을 텐데요. 아니면 뱅크시의 작품 같은 거가 있으면 훨씬 더 어울렸을 텐데요. 그 가벽에 다가가서 명화의 정원 서측 맨 아래 지하 3층의 수공간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두 가벽 사이를 바라본 것이고요. 지하 1층 삼각형 바닥 슬라브의 메인 꼭지점 공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러한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는 정말 수많은 스터디 모델을 만들고 나서 그중 제일 눈에 잘 들어오는 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 날카로움이 참 신선하게 느껴지네요. 그 모서리에서 명화의 정원 전체를 바라본 것입니다. 매번 말하는 것이지만 안도의 건축 작품들은 정말 허세 가득한 건축대학 3학년의 학생 작품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잘 빠지지만 감각은 있어서 마감을 잘하는 그런 학생의 작품이요. 남측 가벽에도 또 십자가가 있네요. 가벽 너머도 역시 교토식물원이고요. 자, 이제 맨 아래인 지하 2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행히 여기까지는 천막 상점들이 내려오지 않았더라고요. 자, 그럼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내려가 볼까요? 바로 이 가벽 사이 계단으로 내려가시면 되고요. 지하 2층도 지하 1층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꼭지점 모서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가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시고요. 내려가는 계단 중간에서 다시 지하 1층 모서리 쪽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공간이 계단이 아니라 경사로였다면 훨씬 더 공간감이 살았을 텐데요. 지하 1층 바닥과 마찬가지로 지하 2층 바닥도 저렇게 삼각형의 꼭지점 형태를 하고 있네요. 지하 2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입니다. 정말 경사로였다면 제가 박사 논문에서 생각했던 분석의 내용과 딱 맞게 되었을 텐데요. 그래서 가보지 않고 평면과 사진만으로 논문을 쓰는 것은 위험하다니까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수하지 마시라고 이 컨텐츠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하 2층에는 큰 사각형의 바닥 공간이 있습니다. 2층과 지하 1층의 바닥 슬라브들이 기묘한 공간감을 자아내네요. 지하 2층의 바닥에는 최후의 심판이 제대로 전체가 보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지하 2층의 공간은 꽤나 아늑한 느낌도 듭니다. 여기는 지하 1층의 삼각형 꼭지점 슬라브의 바닥입니다. 정말 찔리겠네요, 저 모서리에. 그러고 보니 안도는 인공폭포도 정말 좋아하네요. 베네스 하우스 오발에도 저렇게 인공폭포를 썼던데 뭐 명화의 정원이 먼저니까 여기서의 경험을 또 오발에서 레퍼런스로 사용한 거겠죠. 그런데 정말 저는 여기 명화의 정원이 완만한 경사로가 계속 이어진 연속 숙로의 공간인 줄 알았습니다. 지하 2층까지요. 아 바보. 지하 2층에서 보는 최후의 심판은 어마어마합니다. 확실히 진품 최후의 심판은 이것보다는 작았던 것 같습니다. 92년에 최후의 심판을 본 것도 정말 행운이었는데요. 바로 전에까지 최후의 심판과 청지참조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느라고 공개를 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보니 의외로 지상 1층 통로가 엄청 높게 느껴지네요. 저 창망만 없었으면. 자, 이제 지상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지상층으로 올라가는 출구 경사로는 지하 2층이 아니라 다시 지하 1층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지하 1층입니다. 다시 북쪽 끝으로 가시면은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출입구 경사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벽에 구멍을 뚫어 놓고 이렇게 그림을 전시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정말 모르겠네요. 지상으로 나가는 출구 경사로를 가기 위해서는 저쪽으로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지하 2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으로 다시 올라가야 한다니 실망입니다. 안도. 이 사진은 아까 전 지하 1층을 소개해 드렸을 때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출구 경사로는 저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출구 경사로 옆에도 이렇게 벽화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시라의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가 가장 크게 전시되어 있는데 그림은 인상파 그림들 중에 하나인 것은 알겠는데 그 작가가 시라의 것이라는 것은 이번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네요. 출구 경사로로 올라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벽화는 고의 사이프러스와 별이 있는 길이고 그 다음이 르누아르의 테라스에서라는 벽화입니다. 르네상스 회화와 인상파 회화라 왜 바로크와 로코코 회화는 없는 것일까요? 이 출구 경사로의 폭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정말 완전히 명화의 정원을 잘못 해석했다니까요. 한쪽 가벽을 투명한 유리로 만든 것은 유리창의 창살 프레임이 이런 효과를 내는 것을 기대한 것이겠죠. 이게 제대로 느껴지려면 태양광이 훨씬 더 강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의문, 굳이 저기 프레임 사이를 유리로 메울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던데 이것도 밤이 되면 느낌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밤에 여기를 안 와봐서 모르겠네요. 출구 경사로의 마지막입니다. 답사를 갔을 때 프리마켓이 안 열렸다면 느낌이 달랐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공짜로 구경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겠네요. 교토를 한국의 경주와 같은 도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전혀 다릅니다. 제가 다녀본 일본 도시 중에서 저는 교토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도시는 과거 전통 일본의 모습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의 모습과 함께 현대적인 건축 작품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또 자연 풍경도 좋아서 매번 올 때마다 여기서 한 1년 정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말고도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본 도시가 교토라고 하더군요. 처음 소개했던 교토 고쇼입니다.
이랑이 살았던 거처라고 하는데 궁궐이라고 하기에는 좀 큰 주택 같은 느낌입니다. 여기는 두 번을 왔었는데 처음 왔을 때는 예약하고 구경했는데 이제는 공원처럼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바뀌었네요. 사실 여기를 보면 이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왕이 살고 있는 공간을 나무 껍데기 지붕을 쓰다니요. 반면 독국가와 가문이 교토에서 머물렀던 리조성은 2019년 처음 답사를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내부 사진을 못 찍게 했지만 이 내부 공간은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이랑이 여기를 들어와서 봤더라면 자존심 엄청 상했겠던데요. 우리나라에는 은각사로 이름이 알려져 있지만 원래 명칭은 지쇼지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교토로 오면 제일 먼저 들르는 곳으로 유명한 금각사 긴카쿠지와 연계해서 여기를 은각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정원이 일본 전통 정원의 교과서가 되는 곳이라고 하네요. 이 근처에 철학자의 길이 있는데 여기가 왜 유명한지 1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답사를 했을 때 제가 박사 논문을 썼을 때 그냥 도면과 사진만 가지고 분석했던 건축 작품들을 꼭 들러서 확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분석이 한 70% 정도만 맞고 한 30% 정도는 틀리더라고요. 제 길. 그래도 다음 컨텐츠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